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좋을 다큐멘터리 정보를 전하는 따사입니다. 마이클 무어 감독전에서 마지막으로 다뤄볼 다큐멘터리 영화는 2015년 개봉한 다음 침공은 어디입니다. 제목을 보면 전쟁과 관련된 영화인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전쟁과는 전혀 상관없는 영화예요. 마이클 무어 감독이 미국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좋은 제도를 빼앗아 오겠다는 내용을 귀엽게 표현한 제목입니다. 영화에는 여러 나라에 빼앗아 올 만한 좋은 제도가 나오는데요. 몇 가지 인상적이었던 제도 소개해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첫 침공지는 이탈리아였는데요. 이탈리아에서는 모두가 8주 유급 휴가를 받고 회사의 점심시간이 아주 길다고 하는데요. 보면서 와, 직장인이 저렇게 살 수 있구나 싶어서 부럽더라고요. 무어는 노동자뿐 아니라 CEO들도 만나는데요. 오토바이 기업 두카티의 CEO인 클라우디오 도메니칼라는 긴 유급휴가와 복지 후생에 대해 그만한 보상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직원들이 헌신적으로 일하게 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명품 의류업체 라르디니의 사주들도 이러한 제도가 좋다고 말하는데요. 휴가를 즐겨야 직원들도 스트레스를 풀고 그래야 일도 잘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이렇게 삶의 질 향상을 중요시하는 이탈리아는 기대 수명이 매우 높은 나라라고 하는데요. 미국인보다 4년을 더 산다고 합니다. 그렇게 무어는 이탈리아에서 8주 유급휴가 제도를 빼앗아 가겠다며 승전기를 꽂듯 성조기를 땅에 꽂습니다. 대학 등록금이 없는 슬로베니아도 인상적이었는데요. 미국에서 대학을 다닐 돈이 없어서 슬로베니아로 유학을 온 대학생들도 있었어요. 여기서 한 유학생이 한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여기서는 교육을 공공재로 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돈이 없으면 공부하기도 어렵고 시험 하나를 보기 위해서도 엄청난 돈이 들고 대학을 졸업하면 수많은 학생들이 빚을 떠안은 채 사회에 나오는 우리나라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교육에 대한 개념이어서 너무나 놀라우면서도 부러운 말이었어요. 제가 가장 고민하게 되었던 제도는 노르웨이의 교도소 시스템이었는데요. 인간적이다 못해 너무나 좋은 서비스를 누리는 듯한 노르웨이 감옥 시스템에 무어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사회와 분리하여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처벌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보면서 피해자나 그 유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무어도 피해자의 입장을 들으러 찾아갑니다. 극우주의자의 무차별적인 테러로 아들을 잃은 트론 블란만, 그는 아들을 죽인 자를 죽이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쓰레기 같은 인간이지만 그를 죽일 권리는 자신에게 없다고 말하죠. 그리고 트론 블란만은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은 증오만 키울 뿐이라고 말합니다. 무어는 노르웨이를 용서의 나라라고 말하고 노르웨이가 전 세계에서 살인율이 최저라고 전하죠. 개인적으로 노르웨이 침공이 가장 생각이 많아지는 부분이었어요. 그들이 가진 용서와 인권에 대한 생각이 대단하면서도 우리나라는 피해자 인권 보장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노르웨이 사례는 저에겐 좀 어렵게 느껴졌어요. 이외에도 무어는 프랑스의 질 좋은 학교 급식과 성교육 제도, 핀란드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 시스템, 독일의 정직한 역사 교육 등 다양한 나라의 제도를 찾아다닙니다. 여러 나라의 좋은 제도를 찾아가다 보니 행복한 사람들을 계속 보게 돼서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배울 점들을 계속 보니 유익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만약 우리나라에 온다면 뭘 가져가고 싶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대선 기간이죠. 한 방송에서 어느 철학과 교수님이 대선은 국민들의 예술가적 상상력에 권력을 부여하는 기간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국민들이 내가 꿈꾸는 나라를 말할 수 있는 시기가 이 대선 기간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영화를 다시 보면서 나는 어떤 나라를 꿈꾸고 있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추상적으로 내가 꿈꾸는 나라라는 생각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저 나라의 저제도는 우리나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서 내가 꿈꾸는 나라의 모습이 좀 더 구체화되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꿈꾼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한 번에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새로운 리더와 새로운 대한민국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 다른 나라의 좋은 제도들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에게 접목시킬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보는 건
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도에 대해서는 나와 다른 가치,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으니 오늘의 영화가 여러모로 생각할 거리를 주는 영화일 거예요. 오늘의 영화 다음 침공은 어디는 생각할 거리는 주는데 그렇다고 무겁고 어렵지도 않고 편안하고 재미나게 볼 수 있는 영화이니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앞서 소개해드렸던 다큐멘터리 영화 화씨119 트럼프의 시대와 시코는 감독의 주장이 너무 강하게 느껴진 데 비해 이 영화는 좀 유쾌하면서 유연하게 진행되어서 보기가 훨씬 편했어요.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를 찾아가는 영화, 우리가 배워볼 만한 제도들을 확인하는 영화,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고민해보고 우리도 필요한 것들을 침공에서 빼앗아 와야 한다는 예술가적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해보게 만드는 오늘의 다큐멘터리 영화 마이클 무어 감독의 다음 침공은 어디였습니다. 다음 침공은 어디는 웨이브, U+TV, 티빙, 왓챠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다큐, 흥미로운 인물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